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규 분양단지의 분석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주체와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청약에 8만 9천 명 몰렸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의 공공분양단지 A7, 8블럭 청약에 8만 9천 명 가까이 수요가 몰렸다. 24일 LH에 따르면 이날 부천 대장지구 A7, 8블럭 일반공급 청약 결과 216가구 모집에 6만 3,024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291.8대 1이다. 아직 청약 접수도 안 끝난 단지에 청약률을 발표한 기사가 떴냐고요? 이건 가짜뉴스는 아니고요. 다음 주에 나올 기사를 예상해서 미리 작성해 본 예측 기사입니다. 뭘 근거로 이렇게 예상했냐고요? 이런 예상이 얼마나 근접할지는 결과가 판가름해 주겠죠. 친구나 동료들끼리 청약률 맞추기 내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참고할 만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예측해 보시고 두 개 블럭 통합해서 특별 공급 플러스 일반 공급 총 청약 건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근접하게 맞추신 분은 제 채널에서 아이디 공개해드리고요. 문의 댓글 우선 응답권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부천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의 일반 공급 청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 6블럭 각 7,560건, 7,391건 청약으로 총 14,951건 청약, 평균 22.3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습니다. 중복 청약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청약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 인천 계양이 겨우 721명, 3.15대 1이었음을 감안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던 고양 창릉 신혼 희망타운도 5,768건이 접수되었음을 상기해 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이고요. 앞으로 있을 공공분양의 청약률도 상당히 높을 것이 점쳐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전 청약 시에는 규모가 큰 A5블럭의 청약 쏠림 현상이 심했고 사전 청약자의 당첨자 본청약에서도 A5블럭의 본청약 신청률이 높아서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었었는데 일반 공급에서는 청약 수도 비슷하고 A6블럭이 오히려 더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첨자 발표일을 더 빠르게 설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전 청약 결과만 보면 대단지의 A5블럭이 더 선호될 것으로 예상해서 A7, 8블럭에서 7블럭을 더 빠르게 산 것처럼 A5블럭을 더 먼저 설정할 법한데 왜 A6블럭의 당첨자 발표일을 앞에 배치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구의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확인해 보면요. A5블럭은 규모가 더 크고 초중학교 및 여월천 수변공원 접근성이 유리하고 A6블럭은 추진 중인 오정령 및 호수공원 접근성이 우위에 있습니다. 저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가까운 게 훨씬 메리트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에서도 A6블럭의 당첨자 발표일을 더 앞에 설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A7, 8블럭은 청약률이 얼마나 될까 예측해보고 싶어집니다. 상당한 과학적, 논리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과거 청약률 패턴을 보고 대략 유추해봅니다. 먼저 고양 창릉의 접수 사례를 살펴봅시다. 부천처럼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블럭을 동시에 분양했는데요. 신혼희망타운 A4블럭의 청약 건수는 5,768건으로 19.8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수요층으로 볼 수 있는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2,493건으로 신혼희망타운의 43%가 청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준용해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서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사례였기 때문이죠. 다만 수요 총량은 중복을 감안한 부천 대장의 신이타 건수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그 전에 분양했던 인천 계양의 접수 사례를 살펴봅시다. 부천처럼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블록을 동시에 분양했는데요. 신혼희망타운 A3 블록의 청약 건수는 721건으로 3.15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수요층으로 볼 수 있는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464건으로 신혼희망타운의 64%가 청약했습니다. 시황도 다르고 청약 건수도 현저히 적어서 비교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서 중복 청약이 가능한 사례였고, 신혼희망타운과 신혼특공의 청약수 비율을 통해 청약수를 유추해 볼 사례로는 보입니다. 청약 자격상 배점이 낮은 신혼부부는 신혼특공보다는 생초에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서 신혼특공의 청약 건수가 신이타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7, 8블럭의 신혼특공 건수를 예측해 봅시다. 신이타 청약 14,951건 중 64%가 신혼특공에 신청한다고 예상해 보면 9,569건이 예상 총 신청 건수가 됩니다. 이 건수를 당첨자 발표일에 따라 A7과 A8블럭에 나누면 7블럭 5,741건, 8블럭 3,827건으로 예측해 봅니다. 계속해서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수도 예상해 봅시다. 다시 인천 계양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 내역을 확인해 봅시다. 신혼부부 특공 건수의 총 188%가 특별공급 전체 신청 건수입니다. 이 전체 특공 접수 건수 중에 노부모 부양 5%, 다자녀 2%, 생애 최초는 24%, 신생아 신청 건수는 12%를 기록했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수는 특공의 238%를 기록했고요. 다음 고향 창릉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 내역도 확인해 봅시다. 신혼부부 특공 건수의 총 333%가 특별공급 전체 신청 건수입니다. 이 전체 특공 접수 건수 중에 노부모 부양 3%, 다자녀 6%, 생애 최초 43%, 신생애 신청 건수는 18%를 기록했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수는 특공의 268%를 기록했고요. 계속해서 하남 교산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 내역도 확인해 봅시다. 신혼부부 특공 건수의 총 291%가 특별공급 전체 신청 건수입니다. 이 전체 특공 접수 건수 중에 노부모 부양 2%, 다자녀 6%, 생애 최초는 37%, 신생아 신청 건수는 19%를 기록했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수는 특공의 232%를 기록했고요. 먼저 분양했던 3개 공공분양 신청 내역을 정리해 봅시다. 3개 단지 각 접수 내역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이들 비율을 평균해 보면 적용해 볼 수 있는 비율 데이터가 추출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분양 A7, 8블럭의 청약 접수 건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앞서 유추했던 신혼부부 특공 신청 세대를 바탕으로 산출된 평균 비율 271%로 특별공급 전체 세대수를 예측해 보고요. 이렇게 유추된 신청 건수를 바탕으로 5% 다자녀, 3% 노부모, 35% 생애 최초, 16%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세대를 추정해 봅니다. 특공 세대의 243%로 예측된 일반공급 신청 건수까지 합치면 총 신청 건수는 88,924건으로 102.8대 1로 예상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예측해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2개 블럭, 특공 플러스 일반, 통합된 숫자를 올려주시면 가장 근접하게 맞추신 분은 채널에서 공개도 해드리고 문의 댓글 우선권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